안녕하십니까, 임주원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회생 시 많이 하시는 질문, 나의 회생 변제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보통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36개월부터 60개월, 즉 3년부터 5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것들 다 따졌을 때 변제 기간이 36개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60개월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변제 기간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총 채무 중에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분들은 변제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사건을 진행해 보면은 근로자분들은 세금 미납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사업자분들은 이제 세금 미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 부가세,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을 이제 미납하거나 연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생파산 관련 조문에 보면은 이런 세금들은 전부 다 비면책 채권이고요. 비면책이란 말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다른 일반 채무처럼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냐? 다른 일반 채무보다는 우선해서 변제를 해야 된단 말이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세금들이 총 3천만 원이 있고, 만약에 하나은행에 1천만 원의 채무가 있다 하면은 그 세금 3천만 원에 대한 채무를 먼저 우리가 변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은행에 대한 1천만 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탕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탕감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는 총 채무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총 변제해야 될 금액 자체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월 변제금이 고정돼 있다면 이 총 변제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변제 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 채무 중에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그리고 그 금액이 많다면 당연히 변제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좀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일반 채무가 없고 세금 채무만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세무서에서 일시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서 36개월이든 48개월이든 60개월이든 이렇게 오히려 분납해서 갚을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좀 역설적이게도 세금 채무만 있는 분들은 변제 기간은 늘어날 수 있지만 분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개인회생이 유리하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 본인 명의로 된 자가, 즉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주택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변제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이제 매매하실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하게 되죠. 담보대출은 보통 이제 70%가 맥시멈인데, 예를 들어서 4억 원짜리 시세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70%는 담보대출이다. 그러면 이 아파트의 남은 가치는 4억에 대한 30%겠죠. 결국 1억 2천만 원에 대한 어떤 가치가 남게 되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이 청산가치라는 개념, 쉽게 생각하면 채무자의 재산이라는 개념에 1억 2천만 원을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이 청산가치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월 변제금은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36개월이든 48개월이든 60개월이든 계속 이렇게 총 변제금을 높여야만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든 아니면 고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총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입니다. 보통 우리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최근 1년치 계좌를 다 제출하고요. 그 제출한 내역에서 50만 원 이상 결제 내역, 100만 원 이상의 결제 내역 내지는 이체 내역,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소명을 해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사치든 아니면 주식이든 아니면 토토든 이런 사행성 행위 및 다른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게 된다면 그 금액들은 모두 청산가치에 산입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청산가치 개념 있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청산가치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월 변제금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총 변제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근 채무 1년, 그리고 특히 3개월 이내 채무 중에 정당한 사용처를 소명할 수 없는 그런 금액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면 이 부분도 총 변제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시 변제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족이나 지인에게 편파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전제는 진짜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거고요. 설령 그렇게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진짜로 빌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있는 경우에 그런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이런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런 거를 편파 변제라고 하고요. 모든 채권자들은 각 채권액에 비례해서 평등하게 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이렇게 편파 변제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이 편파 변제한 금액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청산가치에 산입을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천만 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빌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2천만 원을 갚았지만 다른 채권자들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 편파 변제이기 때문에 이 2천만 원을 너의 청산가치로 산입하라고 하고요. 그러면 또 청산가치가 이만큼 있죠. 그리고 총 변제금은 이 청산가치를 넘어서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데, 월 변제금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36개월일 때는 이만큼이고 48개월, 60개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 청산가치가 늘어나면 총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시 총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 채무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을 소유 중인 경우. 세 번째,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편파 변제를 하는 경우. 이렇게 4가지 경우에 해당하면은 월 변제금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총 변제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채무자에게도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가까운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신 후에 어떻게 월 변제 계획을 짤 것인지, 그리고 총 변제 기간은 얼마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저희 그 법무법인 율마루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 만약에 부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면, 센텀, 명지, 사무실에서 직접 방문 상담하셔서 친절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